너무 어색한데?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찍는데? 다 재밌게 편집해 주시지 않을까요? 좋아, 해보자. 살짝 앉아주라. 카메라 각 좀 재보자.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겠지? 아, 너무 오랜만이네요. 저희 오랜만에 찍어서 조금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HMM 누리호가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승선 중인 1항사 양윤철입니다. 저 같이 승선 중인 2항사 전원석입니다. 너무 익숙하겠지만 원석이는 누리에서 같이 봤었지만 또 같이 타게 됐어요.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원석이한테는. 이만한 행운. 오늘은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스 요새 한 2만 원씩 나오던데? 진짜요? 2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 오. 같이 할래?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Q&A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원석이를 초대해 왔어요. 쉬는 원석이 왔는데 선원들이 조심하는 습관, 언어 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생선을 뒤집지 않는다던가. 저는 생선이 나오면 보통 한 5번 정도 뒤집어 먹습니다. 요즘 이런 거 없잖아. 그러죠. 가끔 이제 지나가는 말씀. 그치. 옛날에는 이랬다. 빗바람 불면 태풍 맞아요. 분다고. 빗바람 불지 말라고. 그런 거 있죠. 가끔 그런 거 하는 배 있잖아요. 안항제. 아 맞아. 안항제. 안항제라고 해서 안전항해를 기원하는 제사 이런 걸 지내요. 그 브릿지에서 고사 지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육상에서 지내는 그런 제사처럼 이렇게 상 해놓고 절도 하고 합니다. 돼지 머리도 하고. 난 해봤는데. 저도 해봤어요. 그래? 안항제 해봤고. 강원도중이니? 네. 그리고 적도제 하는 배. 맞아, 적도배 하는 제도 있지. 그 적도를 지날 때 적도 안전항해를 기원하면서 적도제를 지내는 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동력선이 아니고 바람으로 지나다닐 때 적도는 무풍지대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부는 적도를 안전하게 지나가게끔 기원하는 게 적도제인데 그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적도제를 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나름 추억이에요. 그런 거 한 번씩 하면 재밌습니다. 또 주변에서 물어보는 게 뭐 있을까? 고기, 물고기 잡냐. 아 맞아, 물고기 잡냐. 물고기 잡냐. 너네는 생선을 잡아먹니? 약간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뭐 어선 승선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고기를 실제로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바빠서 사실 낚시할 시간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하더라도 진짜 잠깐? 한두 시간 저번에 했던 네. 것처럼. 배가 멈춰 있을 때나 그렇게 맞아요. 할 수 있고. 또 다음 질문은 배에서 많이 아파본 경험이 있나요? 제가 아파왔던 적은 없어요. 심하게 했던 게 멀미 하루 정도. 저는 몸살 감기가 있긴 했는데 상황 봐서 너무 심하면 선생님이 그때는 당직을 좀 빼주셨어요. 약 먹고 쉬라고 빼주셨고 많이 다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도 위험한 거는 그만한 대비를 하고 안전 대책을 세우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뭐 다치신 분이 많거나 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일 별로 없잖아. 거의. 진짜 사고 나는 게 드물고, 사고가 나도 이제 병원도 있고 원격 진료도 있어서 자문 받으면서 네. 하고, 항구가 가까우면 또 바로 병원 가고. 원격 진료라고 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승무원들을 위해서 아프면은 이제 전화나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화상으로 이렇게 진료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의료 자문을 받아서 배에 있는 의약품으로 처방을 하고 뭐 아픈 분들 있으면 실제로 씁니다. 그리고 롤링이 심할 때 배에 멀미가 심한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롤링 저는 진짜 멀미를 좀 하는 편인데, 근데 막 딱 하루 심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싹 괜찮아지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하루를 그냥 버팁니다. 결론은 버틴다. 그리고 또 멀미약도 있어요. 네, 그리고 멀미약 먹으면서 버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우리가 날씨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쁜 거를 네. 경험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거 항상 근데 친구들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아, 배 그래? 탄다 하면 너 네. 배멀미 안 하냐? 맞아. 사실 멀미해요. 저희도 사람이라서 달팽이가 건강하거든요. 멀미해요. 그럴 때 뭐 딱히 방법이 있나? 사실 버티고 하는 거지. 선내 커플도 본 적 있나요? 있지? 진짜요? 난 있어. 너 없어? 저 한 번도 없어요. 선내 커플이 종종 있어요. 여성 해기사분들이 승선하시면 뭐 여기도 똑같이 직장이고 사내 커플 있듯이 똑같이 사내 커플이 있는데
근데 좀 쉽게 보기 힘들긴 하잖아요. 맞아. 그 여성 회기사가 그렇게 같이 탈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여성 회기사 타면은 서로 많이 조심을 해요. 여성 아, 회기사분들이 타면은 저희도 조심을 하고 여성 회기사분들도 조심을 하고 많이 이제 조심을 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암가드를 배에 승선시키고 지나가야 하는 해역도 있다던데 위험 요소가 있는 해역을 지날 때의 경험담이 궁금해요. 해적 위험구간 곳이네. 저희 이제 곧 들어가는 하이리스크 에어리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속을 18루트 이상으로 다니고 그리고 프리보드가 10m가 넘어가면서 암드가드를 필수로 태울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 그리고 또 회사랑도 이런 위험 구간 지날 때 맞아. 통항 보고 같은 거 하고 응. UKMTO 같은 데도 하고 그리고 청해 부대에서도 맞네. 하이리스크를 지나면 1시간마다 이 확인 전화 해주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실제로 저기 만대 쪽 가면은 진짜 막 의심스러운 조그만 보트들이 좀 있잖아. 그 친구들이 해적인지 그냥 어선인지는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을 지날 때 항상 조심히 다닙니다. 안전 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는 언제 타고 싶은지, 그 이후에 뭘 하고 싶은지. 배는 언제 타고 싶냐고요? 아 언제까지 타고 싶냐고. 아 언제까지구나. 배는 언제까지 타고 싶은지.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생 탈 겁니다. 아 대학교 들어올 때부터 여기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그럼요. 들어왔어. HM은 뼈를 묻어야지. 근데 언제까지 타고 싶냐는 게 사실 배 타는 모두가 하는 고민 아닐까요? 맞아. 사실 그렇지. 선장님이 돼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선장님들한테 대부분 여쭤보면은 선장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분들은 그렇죠. 극히 드뭅니다. 타다 보니 선장님이 되셔. 타다 보니 기관장님이 되셔. 저희도 이렇게 선장이 아, 근데 나도 그래 사실 타다 보니 어느새 1항사 돼 있고. 아 근데 확실히 그건 응. 맞는 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요. 맞아. 그 너무 빨리. 맞아. 3항사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항사. 벌써 이제 군대가 끝날 때가 돼가고 조만간 1항사 승진 예정이잖아.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하지. 많이 컸어요. 항해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계기. 저는 고등학교도 해사고 나오고 대학교도 해양대 나왔지만 맨 처음 도선사를 꿈꾸고 그쪽 학교 계열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 도선사라는 게 정말 만만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경솔하다. 그렇죠. 솔직히 그 도선사라는 직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경력 채우는 것부터 쉽지 않고 시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도 한때 꿈이 있었지. 한때 꿈이 도선사였지. 이런 그럼 중학생 때부터 그 도선사 꿈이셨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도선사. 아니 뭐 다큐멘터리 보다 네. 알았어. 내가 그때도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했거든. 아 저는 참고로 주말이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한 편씩 보는 게 제 진짜 유일한 취미입니다. 물론 책도 읽고 하지만 걸어서 세계 속으로만큼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이 직업이 아니었다면 뭘 하고 있었을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해양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공대 들어가서 공대 쪽 관련 회사를 가지 않았을까요? 너 근데 지금 소 키우잖아. 원석이 집에서 소 키웁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여기서 한번 끊고 2편을 하자. 다시 그럼 소개시부터 시작해야겠네. 아 여기 편집점이에요. 그냥 붙여 쓰실 것 같은데. 자, HMM 누리 또 HMM 누리다. HMM 상태 패테르 브루크 순간 중이